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집이 당신을 참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 프로젝트도 우리 가족을 꼭 닮은 아주 멋진 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분양 면적 30평 그리고 계획 면적이 30평인 집입니다. 사실 무아공간에서 좀 큰 대형 평형대를 많이 보여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국민 평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구호, 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이 너무 리얼하게 한 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구조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런 투베이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젝트와 비슷한 평면을 가졌을 텐데 주방 거실이 거의 완벽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벽체들이 거의 구조 벽체들이에요. 참 어떻게 바꾸기가 힘든 구조인데요. 우리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그리고 두 따님이 함께 살고 계신데요. 굉장히 책도 좋아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품격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 가족들의 이 가정의 문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TV를 거실에 두지 않으시고 테이블을 우리 집의 광장처럼 사용하셨다고 해요. 북카페 같은 아주 매력적인 집으로 잘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현관부터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그럼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관이 한 평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 좀 좁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집 공용부가 한 번에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불편하셔서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 현관 인테리어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검정색 프레임으로 가벽체가 둘러져 있고요. 사면동 중문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측면 쪽에는 상단을 유리로 개방을 해서 좀 나름 개방감 있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 자체가 좀 검은색이기도 하고 색상이 어둡다 보니까 더 답답해 보이는 그런 또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중문이 없어서 요번에 이사 올 때는 중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약간의 수납 공간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 영향으로 좀 날것의 재료, 원재료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상업 공간 같은 그런 힙한 느낌을 좀 원하셨던 거죠.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내부 공간과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과 이 공용부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공간을 좀 변형시켰는데요. 이 좌우로 좀 확장을 해서 이전 구조에서는 신발장이 한 군데만 있고 반대편은 좀 얕은 하부장이라서 신발 수납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저희가 들어섰을 때 기존에 있었던 키 큰 장 자리에는 은경도어가 부착되어 있는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고, 또 반대편에도 키 큰 신발장을 좀 적용을 해서 수납이 이전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경도가 적용되어 있는 신발장은 제가 하부를 떼어놨는데요.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평소에 신는 신발들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관 공간이 작은 곳에는 이렇게 기능에 좀 우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는 우드 컬러가 입혀져 있는 이 신발장이 있는데요. 우리 집 곳곳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 우드 턴들이 작지만 현관에서부터 좀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좀 볼드한 느낌이었던 사면동 중문을 철거를 하고 시각적으로 깔끔한 원프레임 중문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양방향으로 열리는 게 조금 더 사용성이 편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양방향 중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중문 프레임 자체가 스테인리스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 좀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작은 공간에서는 약간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북카페 같이 아주 멋지게 변했죠. 이전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에 들어오면 이 거실 공용부가 한눈에 좀 바로 보이는 구조였었고, 구조 자체가 좀 재미가 없는 구조이긴 하죠. 한 번에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광폭 발코니가 적용돼 있어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벽체가 두 개가 서 있는데 이 날개벽이 구조 벽체라서 철거를 하거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현관 쪽에 소파를 넣고 반대편에 TV를 넣고
놓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시원한 개방감보다는 이 공간 곳곳에 시퀀스나 다양한 이야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해외에 거주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셨다고 합니다.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책과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그런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식사뿐만 아니라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보드게임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소파도 있으면은 참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테이블이 메인이 돼야 되고 소파는 서브의 개념으로 살짝 좀 위계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를 받아들여서 무화 공간은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양쪽에 철거할 수 없는 구조 날개 벽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거를 시각적으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림과 동시에 책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분들이 꼭 필요하신 아이템들을 적용해서 게이트 형태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발코니가 광폭 발코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꽤 넓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간을 두 영역으로 조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게이트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참 공간이 매력적일 수 있겠다.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이 테이블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가운데 테이블을 배치를 하고 책장으로 거실을 둘러쌌습니다. 이 테이블은 요즘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카레 클랜트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명은 301 클램 테이블 오크색입니다. 오크색 다리에 새하얀 포세린이 적용되어 있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의자는 601 체어이고요. 오크딤 그레이와 오트밀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정갈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 옆으로 키 큰 장과 책장 그리고 앉는 곳을 겸할 수 있는 제작 가구를 설계해서 만들었는데요. 전체 가구의 토탈 깊이가 700mm 정도 됩니다. 왜 700mm가 되었을까? 저희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했었는데요. 이 집 자체가 계획 면적이 30평이다 보니 4인 가족이 수납하기에 공간이 좀 좁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공용부의 이런 옷장 개념으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옷장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가족분들이 보드게임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사실 옷장의 깊이는 이 문짝 포함해서 63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 700mm로 깊이를 만들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에 키 큰 장을 제외하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책장과 앉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죠. 이 두 가지의 기능값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 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단권 사이즈의 책이 깊이가 220mm만 되어도 충분히 대부분 수납이 가능합니다. 높이 값이야 우리가 책 높이가 좀 다르니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이 꽂히는 책장의 깊이를 260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뒤에 또 마감판 20mm 입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280이면 되겠죠. 그럼 앉는 공간은 얼마로 설계를 했을까? 420이면 됩니다. 왜냐, 여기가 오래 앉아있는 의자 개념보다는 잠깐 앉아서 혹은 등을 기대서 앉아서 책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팅 공간이기 때문에 420mm, 260mm 책장 깊이 그리고 마감판 입히 20mm를 더해보면 딱 700이 나옵니다. 테이블 배면으로 이 책장을 가지고 게이트 형태로 만들어 드렸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에 철거할 수 없는 구조 날개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 배면에 있는 책장은 책장의 이 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벽에 앞쪽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넓은 면적과 그리고 이 개방감, 발코니 공간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비율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 입면을 만들었고요. 이 게이트 뒷면에도 책장이 있습니다. 책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책장은 날개면의 뒤에다가 똑같이 붙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광폭 발코니가 너무 좁아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썼던 방법은 날개벽이 있고 전면에서는 날개벽 앞쪽으로 책장을 만들고 뒷면에 있는 책장들은 날개벽 측면에다 연결을 해서 제가 책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광폭 발코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 많으신 책을 수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양쪽 키 큰 책장 이 위쪽에 상단에 이렇게 인방처럼 책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팁을 공유해드리면은 이렇게 구옥 아파트들은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링이라 부르는 천장 내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죠?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 시스템 에어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실 창가 부분이 에어컨 단내림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인방 같은 책장이 없었다면 양쪽에 책장이 있고 배면에 턱이 보였겠죠. 시스템 에어컨 턱이. 이거는 제가 좀 상쇄시키고 싶어서 천장과 측벽의 구조 보강을 해서 상단에 게이트 형태로 책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된 공간과 거실 내공간의 층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상단의 책장
책장 때문에 그게 인식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의 면에 있는 키 큰 장과 그리고 책장 두 개가 좀 무겁게 균형을 잡아주고 바운더리 안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큰 오브제가 들어가고 또 반대쪽에는 동선을 열어줘야 되니까 얇은 책장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 공간적 비율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작은 디테일이긴 한데 워낙 책이 좀 많고 다독가이시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책들의 높이 값을 대충 제가 좀 확인을 해서 키 큰 장 쪽은 좀 높이가 낮은 다른본 같은 책들을 꽂고 그 뒤쪽은 큰 책들을 꽂고 또 정면에서는 또 흔히 보시는 높이 책값을 꽂을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장의 높이 값을 3개 정도로 분류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괜찮은 많은 물량의 책을 내가 원하는 데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 게이트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1600 정도는 꽤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 메인이라고 하면은 광폭 발코니 안쪽에다가 조연급으로 소파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소파가 좀 유용해서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알로스의 신제품인 바드 데이베드 소파 모튼 컬러입니다. 사이즈가 1800에 900인데요. 데이베드라고 하는 기성품을 사시면은 대부분 평상처럼 플랫하게 생긴 것들이에요. 근데 이 기능에다가 팔걸이와 등받이를 부착을 해서 소파의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이 사이즈,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괜찮은 소파가 사실 잘 없어요. 아주 좋은 원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사이드 테이블은 역시 알로스 브랜드의 헤일리 테이블 블랙 버전입니다. 소파 옆에 두고 썼을 때 굉장히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파를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도서관의 좀 구석진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는 듯한 그런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고 위호된 감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주방의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든 투베이 주방이 그렇듯이 이 주방과 거실이 완전하게 어긋나 있고요. 대면형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굉장히 힘든 구조일 수 있겠죠. 일자형 주방이다 보니 주방의 다용도실 부분을 확장을 하셔서 세탁실과 연결된 구조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냉장고가 지금 딱 봐도 갈 데가 없죠. 어디에 있느냐? 다용도실 확장된 공간에 외창과 날개벽 사이에 냉장고를 두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들이 살짝 인테리어를 하셨다 보니까 식탁이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기역자처럼 꺾여 있는 우리 현관 앞에 있는 복도 공간에 식탁을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거창한 요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원디쉬로 가볍게 볶아서 심플하게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내부 공간에 테이블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명 정도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간이 식사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이 작은 방을 게이트처럼 앞으로 좀 당겨냈더니 주방 내 공간이 좀 더 길어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께서 예쁜 컵들을 많이 모으신다고 해요. 가족분들이 커피나 차, 음료, 물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활의 패턴 때문에 많은 컵들을 모으시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딘가 보관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컵 같은 것들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막 놓으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좀 얕은 장이 오히려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희가 주방 측면을 이렇게 가구장으로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컵을 원 없이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공간을 좀 당겨내면서 물리적으로 주방도 좀 키우고 수납장도 확보를 하고 또 인면에 이 집이 없었던 좀 하나의 약간의 축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식탁이 거실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워낙 협소했으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되게 많은 가전기기와 기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집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간을 다시 재구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양쪽에 기름부를 배치를 하고 사용하실 가전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딱 맞게끔 배치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싱크대와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리의 위치를 활용을 했으나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또 집기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인덕션 그리고 식기세척기겠죠. 이렇게 작은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최소 치수 값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좌측에서부터 식기세척기 600, 싱크대장 1030, 작업대 확보를 위한 밑에 하부장은 530, 그리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1000, 끝에 양념장이 3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최소 치수 값들을 보면 저희가 왜 주방 부분을 좀 거실적으로 당겨내 왔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전 구조에서는 이 필수 기능들이 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크기였기 때문에 복도 쪽을 좀 할애해서 주방을 살짝 더 키운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 작은 집들은 포인트 컬러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하부에 블랙 컬러를 적용해서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맞은편으로 소가전을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는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뭐 캔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옆으로는 이제 오븐장이 있는데 오븐장 하부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필수 가전으로 변해가고 있는 로봇 청소기 주차장이 밑에 대기되어 있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밥솥장과 키 큰 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하부에 쓰레기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미리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들은 쓰레기통이 밖으로 돌출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못생겼기 때문에 하부의 쓰레기장을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아주 멋진 공간이 보이죠. 가족분들께서 이 간이 식사 자리 공간을 좀 필요로 하셨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자인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간이 식사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 바로 옆에 문이 있죠. 이 문이 바로 공용부 화장실입니다. 이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이 되게 뭐 순환의 역할이라고 하긴 하지만 식사하는 공간 옆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게 저희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간을 분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날개벽을 살짝 세우고 이 날개벽의 깊이는 키 큰 장과 동일한 깊이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간이 닫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맞은편에 있었던 싱크대의 하부에 블랙 컬러를 좀 유니크하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컬러를 좀 받아낼 수 있는 컬러가 뭔가 좀 고민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우드턴이 적합하다 판단을 해서 양쪽을 면하게 이렇게 컬러를 달리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퀘어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키 큰 장의 측면, 그리고 가벽의 측면, 그리고 천장, 이 우드 컬러로 저희가 마감을 했더니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투베이 구조에서 늘 있는 문제인데요. 주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큰따님이 사용하실 예정인데 저희가 좀 우려했던 거는 공용부를 지나서 내 방 프라이빗한 이 전용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면으로 보시는 이 시퀀스 한 장면 자체를 저는 색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서 주방을 통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홈바 같은 공간을 통해서 내 프라이빗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기획을 한 의도도 있습니다. 측면 벽에 좀 재밌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우리 아내분께서 유리블럭을 너무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홈바 부분에 적정한 크기로 유리블럭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뒀습니다. 유리블럭 뒤쪽 화장실 도어와 유리블럭 요 사이에다가 벽등을 설치를 해서 이 홈바에 앉아있을 때 유리블럭 너머로 이 빛이 투과돼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장면인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밌고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안방과 안방 화장실이 정말 멋지게 잘 나왔는데요. 기존의 안방 구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그마한 파우더를 지나서 화장실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투베이에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방 크기가 커요. 그래서 여기 평면을 보시면은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안방의 크기와 거실의 크기가 복도를 빼고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저희는 또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방의 면에 있는 발코니도 강폭 발코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분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내분께서 평소에 이제 뭐 외국어도 공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림책 작업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아도 좋으니 내 개인 작업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30평대이지만 비교적 안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만 좀 작게 줄이고 기존의 안방 도어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실처럼 길게 되어 있는 공간 끝에 개인 작업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작은 프로젝트 창을 좀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침대 배치 자체가 되게 재밌는데 창을 면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죠. 저희가 하부턱을 어차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샤워를 교체하면서 뒤턱을 좀 올리고 헤드월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침대 머리를 창문 쪽으로 배치하는 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수당 집을 보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창 쪽으로 헤드를 배치했을 때 공간이 좀 동선 확보가 더 용이하고 또 침대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헤드월과 함께 보이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을 만들면서 우리 거실에 있었던 그 게이트 책장과 유사하게 저희가 상단의 이 방을 살짝 내렸습니다.
공간에 반복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보통 이게 자그마한 파우더가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수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도 키 큰 옷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은 영상이 좀 길어져서 보통 설계는 안 하는데 저희가 작은 사이즈이지만 톤이 너무 잘 나와서 좀 소개를 가볍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실 공용 화장실은 공간 자체를 샤워 공간을 좀 조적벽체로 세워서 건식과 습식으로 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조적벽체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 두께감을 활용해서 오픈 인서트 선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공간이 좀 밝고 모던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 저희가 이 샤워 공간은 아예 투톤으로 분리를 해서 블랙 타일을 적용했더니 공간의 대비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고 좀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이 벽식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는 이 투베이 구조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만큼의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했고 충분히 이런 플랜을 가진 집들도 가족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집의 구조나 이런 환경들이 작은 집에 많은 것들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큰 집들은 작업자가 여러 명 들어가서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이런 집들은 공정이 너무 쪼개져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라든지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화공간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래도 이런 플랜이나 이런 샘플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게 됐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